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 수험생 여러분. 자,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원래는 우리 정규 커리큘럼에 문제풀이가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물권법이 좀 진도가 느려져서 자, 올해 사실은 내년이죠. 내년도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부분 공동저당 파트는 여러분들하고 유튜브로 선택해서 보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공동저당은 2021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도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매년 출제되는 부분이 아닌데 자, 그러면 내년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다 해가지고 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유튜브로 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수업하는 거랑 똑같이 수업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요약서 교재는 196페이지를 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 요약서 196페이지를 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판서 노트도 196페이지를 피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동저당의 개념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저당권자가 한 군데에 저당권을 건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다가 저당권을 걸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갑이라는 저당권자가 있는데요. 갑이라는 저당권자가 자, 한 군데만 저당권을 걸었습니까? 똑같은 저당권을 두 군데 걸었습니까? 두 군데 걸었죠. X 토지에도 걸고 Y 토지도 걸었으니까요. 두 군데 이상 걸었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공동저당이라고 부른다. 선생님, 공동근저당은 없습니까? 아, 있지요. 공동근저당이 있지만 여러분 일단 첫 번째 계산하는 시험 문제에서는 근저당을 계산 문제로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수의 확정 문제가 돼 있고 그 사이에 붙는 이자라든지 지연손해라든지 복잡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험에 내기 어렵고요. 그리고 액수가 확정이 되면 자, 이제 뭐로 바뀌죠? 저당권화 되기 때문에 자, 굳이 공동근저당을 시험에 내진 않으니까 공동저당 정도 하시면 충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우리 이 공동근저당에서 시험의 패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부터 먼저 정리하시죠. 첫 번째는 자, 우리 요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로마자 2번에 채권 충당 방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 1번 모두 채무자 재산인 경우 해서 자, 돈을 빌려간 채무자 재산에다가 공동근저당을 건 겁니다. 자, 그럼 모두 채무자 재산이죠. 그러면 채권자는 당연히 채무자의 재산에다가 저당권을 걸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채무자의 부동산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그 양쪽 모두에다가 저당권을 걸면 공동저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것만 있었습니까? 채무자 대신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죠. 자, 우리 요약서 197페이지 보시게 되면 2번에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재산해서 우리 판서노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갑이라는 저당권자가 양쪽 모두 걸려 있고 여기는 X 토지, 여기는 Y 토지인데 자, 왼쪽 편에 딱 보니까 이거는 채무자 A의 재산에다가 저당권을 건 거고 요거는 물상보증인 B 재산에다가 저당권을 걸었으니 자, 이것도 뭐가 된다? 공동저당이 되겠죠? 공동저당.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채무자 A의 재산에 모두 공동저당을 한 케이스가 하나, 또 하나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재산에다가 공동저당을 건 케이스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가셔야 될 것인데 그 다음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갑이라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때 그때 두 부동산을 같이 경매를 신청하는 걸 우리는 동시배당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저당권자가 A, X 토지를 먼저 경매 넘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B, Y 토지도 경매를 넘겼다. 이걸 우리는 이시배당, 시점을 다르게 해서 이시에 경매를 넘겨서 배당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이시배당이라고 하죠. 그럼 이시배당을 할 때에는 B의 재산을 먼저 경매 넘기고 그 다음에 A의 재산을 경매 넘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시배당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얘를 먼저 넘긴다, 얘를 먼저 넘긴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 결론부터 기억하십시다. 동시배당을 하든 이시배당을 하든 전부 다 결론은 똑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동시배당을 했을 때하고 순서를 바꿔서 이시배당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다르면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앞에 가셔서 채무자 모두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할 때에도 동시에 경매를 해서 배당받을 때에도 이 시에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을 때에도 항상 결과는 뭐 해야 된다?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똑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정리했는데요. 자, 우리 요약서 196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로마자 1번에 공동저당의 등기입니다. 자, 공동저당의 등기. 자, 뭐 했죠? 공동저당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하나의 부동산에서 저당권을 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부동산에 같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걸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딱 보세요. 앞에 공동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까? 그런 거 없어도 얼마든지 무슨 저당이 된다고요? 공동저당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자 1번의 공동저당의 등기를 보시면 공동저당관계의 등기에서 공동을 꼭 써야 되느냐라고 하니까 공동을 안 써도 된다. 성립 요소도 아니고 대항 요소도 아니다. 그래서 공동을 안 써도 공동저당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 부동산 등기법을 보시면 공동저당의 경우 부동산이 5개 이상, 즉 5개 이상 부동산에 공동저당을 걸었다면 그때는 공도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담보 목록 작성하는데 여기는 몇 개죠? 2개 걸었으니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등기법하고 민법을 같이 정리하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로마자 1번의 채권 충당 방법이죠. 자, 1번에 보시니까 모두 채무자의 재산이라고 나와 있죠. 자, 모두 채무자의 재산. 자,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고, 자, 우측에 3번, 일부는 우측에 197페이지 2번이죠.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재산이라고 해서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재산. 요게 두 가지로 나눈 케이스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시배당을 하든 이시배당을 하든 결과는 똑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쪽 부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모두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동시배당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교재 요약서 196페이지를 보시죠. 먼저 조문을 읽겠습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자, 동일한 채권의 담보 1,500만원 채권, 1,500만원 채권, 동일한 채권이죠. 자, 이것에 대한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자, 수개, X토지에 Y토지에 수개의 부동산에 뭐를 설정했다고요?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동시에 배당하는 때, 자, 그 경매 부동산을 같이 경매 넘겨서 동시에 같이 배당받을 때라는 거죠. 그때는, 자, 거기 동그라미 크게 쳐야 되겠죠.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자, 동그라미 크게.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것이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아, 경매대가 2천만 원 받았네요. X토지는. 자, 그 다음에 여기 Y토지는 1,000만 원 받았네요.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경매대가. 경매대가.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채권 분담을 정하니까, 자, 여기서 2대 1의 비율이 되는 거죠. 2대 1이니까, 자, 채권 분담액을 정하니까 1,500만 원을 어떻게 분담한다고요? 2대 1의 비율로. 그래서 여기가 얼마? 1,000만 원. 자, 여기는 얼마? 1이니까 500만 원.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 배당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진행이 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그 다음을 볼게요. 자, 금액에 비례해서 2대1로 비례를 하다 보니까 비례해서 배당을 받다 보니까 여기선 1,000만 원, 여기서 500만 원 받게 되죠. 자, 그러면 1,000만 원 받는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배당을 갑이 받게 되니까 이제 얼마가 남죠? 1,000만 원 남습니다. 1,000만 원을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누가 받냐면 이렇게 을이 받게 되는 거죠. 후순위 저당권자 을이 원래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요. 자, 그 1,000만 원을 이제 이렇게 땡겨서 받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 중에서 갑이 500만 원 받아가니까 자, 이제 또 어떻게 되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500만 원만 남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남게 되니까 또 어떻게 되죠? 여기 나 있는 저당권자 병이 남는 찌끄레기 금액인 잔액인 500만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는 앞선 선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고 남은 그 금액을 배당받게 됩니다. 자, 그게 196페이지 우리 요약서에 그대로 나와 있고 금액도 똑같이 적혀져 있죠. 자, 그러면 이제 197페이지 한번 가셔가지고
납원의 20배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배당은 말 그대로 시기를 달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점을 달리하는 배당으로서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X 토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부분을 좀 지우고, 자, 여기 부분들 이렇게 싹 다 지우고요. 여기 쏙 지우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0배당 첫 번째 갑의 부동산일, 갑이 아니라 채무자 A의 X 토지를 먼저 경매를 넘기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 토지를 먼저 경매를 넘깁니다. 그러면 자, 2천만 원에 먼저 들어오지요. 자, 근데 여러분 동시에 배당을 한 게 아니고 동시에 경매를 넘긴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여기서 그냥 총체로 2천만 원의 중에서 1,500만 원을 다 받아가게 되죠. 그럼 1,500만 원 받아가니까 이제 얼마가 남습니까? 500만 원 남고 그 500만 원을 을이 500만 원만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동시배당이든 이시배당이든 결과는 같아야 한다. 결과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을은 얼마의 배당을 받아가는 게 맞죠? 1,000만 원 배당을 받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500만 원밖에 못 배당 받아갔습니다. 자, 이러면 동시배당과의 차이점이 생기면 이시배당은 이 불균형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197페이지 가시게 되면 납원의 이시배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정을 보시죠. 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자, 일부를 먼저 경매해서 배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갑은 전부 다 받아가겠죠.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쵸? 2천만 원 중에서 1,500만 원 전부를 변제 받아갈 수 있다. 자, 조문에 써 있네요. 이 경우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부동산, 자, 차순위 부동산인 을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동시배당 시에, 자, 뭐라고요? 동시배당 시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받을 수 있던 부분. 자,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에서부터 받을 수 있던 금액이 얼마였죠? 500만 원. 자, 500만 원. 자, 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갑을 대위해서 이 돈을 누가 가져간다? 을이 가져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500만 원에서 여기 500만 원 받아가니까 총 얼마가 되겠죠? 1,000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을이 가져갔으니 얼마 남죠? 500만 원. 그럼 500만 원을 병이 받아갑니다. 자, 그 내용이 자, 그 밑에 쓰여져 있죠. 왼쪽 편에 보시면 X토지 후 Y토지 해가지고 X토지 후 Y토지 요 내용이 그 밑에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반대로 하는 것은 이번에는요, Y토지를 이제 먼저 한다는 겁니다. Y토지. 자, Y토지를 먼저 또 한번 해볼게요. 자, Y토지를 잠깐 보시게 되면 Y토지에 1,000만 원을 전부 다 경매를 넘겼습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여기서 전액을 받아갈 수 있게 되죠. 전액을 받아가니까 1,000만 원, 아직 500만 원 부족하고 남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X라고 되어 있네요. X. 자, 그러면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부족하니까 또 여기 경매를 넘깁니다. 그럼 여기서 500만 원 받아가지요. 그러면 이제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받아갔으니까 얼마가 남습니까? 1,5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남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아까 전에 얘기했죠. 뭐라고요? 차순위 저당권자는 다른 부동산에서 갑의 지위를 대신한다. 자, 그러면 갑은 원래 여기서 얼마를 배당받아갔죠? 보니까 동시배당이랑 똑같이 하려면 1,000만 원을 배당받아갔어야 되는데, 자, 500만 원만 받아갔으니까 얼마가 아직 못 받아갔죠? 500만 원. 자, 그래서 병이 갑을 대신해서 대위해서 여기서 500만 원을 받아갑니다. 500만 원. 자, 그럼 여기서 500만 원 받아가니까 이제 얼마 남죠?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을 을이 가져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동시배당을 했을 때도 을은 1,000만 원. 이시배당을 했을 때에도 을은 500만 원에다가 갑을 대위해서 또 여기 500만 원, 1,000만 원. 자, 그 다음에 여기 경우에도 또 1,000만 원. 전부 다 항상 얼마죠? 1,000만 원. 동시배당이든 이시배당이든 똑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셔가지고 1부는 채무자의 부동산, 또 1부는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요. 동시배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시배당을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여러분, 우리 197페이지 일부는 채무자, 일부는 물상보증인 재산인 경우에 가본의 동시배당입니다. 자, 동시배당을 하게 되면 이 목적물도 경매로 휘리릭 넘기고 이 목적물도 경매로 휘리릭 넘겨서 자, 여기는 2천만 원 받았고 여기는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경우에 채권자는 누구의 부동산으로부터 받아가겠느냐? 당연히 돈을 빌려간 채무자의 부동산으로부터 전액을 받아가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 1,500만 원을 받아갑니다. 아니 선생님, 목적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채무자가 갚을 돈은 당연히 채무자가 갚아야죠. 물상보증인은 돈도 손에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 재산으로부터 전액을 갚는다? 채무자의 재산으로 전액을 갚고 물상보증인 재산으로 갚을 건 없는 것이죠. 경매를 설령 넘겼다 하더라도. 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빼니까 얼마 남았죠? 5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이렇게 을이 받아가게 됩니다. 을은 1,000만 원 받아가야 되는데 500만 원밖에 못 받네요. 그렇죠. 여러분, 채무자 부동산에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양쪽 모두 채무자 재산일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자, 얘는 500만 원밖에 못 받아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00만 원 중에서 얘는 못 가져가니까 500만 원 가져가고 이제 남는 500만 원은 당연히 물상보증인 B가 가져가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내용이 197페이지 가본의 동시배당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 보시면 충분하시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 가시면 나번에 채무자 부동산의 20배당, 채무자 부동산부터 20배당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또 살짝 지어보고요. 동시배당이나 20배당이나 결과는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채무자 부동산부터 먼저 경매를 넘겼습니다. 똑같죠? 여기서 얼마 받아간다? 1,500. 그래서 남는 금액 얼마다? 500. 그래서 을이 500 받아간다. 똑같죠? 그리고 여기서는 받아갈 게 없는 거죠. 받아가서는 안 되죠. 여기서 채권자가 모두 채권을 충당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너무나도 당연하니까요. 동시배당보다 할 게 더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과는 똑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밑에 20배당을 또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물상보증인 부동산부터 20배당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물상보증인 재산이 자, 요 부동산 Y 토지부터 배당에 들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얼마죠? 아이고, 1,000만 원. 여러분, 물상보증인은 돈을 갚아야 되는 건 사람은 아니지만 물상인 보증인 재산부터 20배당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전액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상태네요. 전액을 다 받아갑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얼마가 부족하죠? 500. 그러면 이쪽에다가 요거를 경매 넘겨서 500을 받아갑니다. 그럼 이제 얼마 남죠? 2천만 원 중에서 500만 원 받아갔으니까 1,500이 남습니다. 1,500이 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볼게요. 물상보증인 B의 입장에서는요, 자기 부동산은 1,000만 원어치를 갚았기 때문에 요 1,500만 원 중에서 자, 1,000만 원은 누가 가져가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물상보증인이 1,000만 원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1,000만 원 가져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그럼 1,000만 원 가져가니까 얘는 이제 500만 원 남지요? 자, 500만 원 누가 받아가야 되겠어요? 을이 받아갑니다. 을 500, 을 500, 을 500 똑같죠? 자, 그러면 얘도 똑같아야 되니까 병도 500, 병도 500인데 자, 1,000만 원을 얘가 가져간다고 치면 그 중에서 500은 누가 가져야 됐습니까? 병. 그래서 얘가 500을 가져갑니다. 여기서는 못 받았지만 얘도 500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동시배당하고 20배당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그거를 좀 감안하시고 문제를 풀면 훨씬 수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 372페이지를 한번 펴주시죠. 자, 372페이지에 1번 2021년도 간평사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여러분 우리 기본서랑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 정리했던 그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훨씬 쉽게 공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여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먼저 갑은 을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줬으니까 채무자를 이제 을로 바꾸고요.
채무자를 을로 바꾸고요. 자, 누가 빚었죠? 갑이요. 그리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서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했다. 자, X 토지, Y 토지에 갑이 각각 공동저당을 취득했는데 금액이 바뀌면 되겠죠? 2억 원입니다. 자, 이제 2억. 자, 여기 부분이 2억. 자, 이렇게 해서 자, 정리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 후 병은 을에 대한 1억 6천만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에 대해서 2번 저당권을, 자,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누구라고요? 병. 여기가 병입니다. 이제 병으로 싹 바뀌고, 자, 여기가 1억 6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1억 6천. 1억 6천만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에 대해서 2번 저당권을 줬고요. 자, 정은 을에 대한 7천만 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Y에 대해서 2번 저당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정이고요. 여기 부분은 7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7천. 자, 이렇게 이제 우리 표도 딱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그 후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X가 3억 원의 매각이 돼서 배당이 되었고, 자, 병이 이 부분에 경매를 넘겼어요. 요거 경매 휘리릭 넘어가니까, 자, 얼마 받았다고요? 3억 원이 됐대요. 자, 여기 금액이 3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의 경매를 신청해서 Y가 1억 원에 매각되었다. 자, 요것도 휘리릭 경매 넘어가서 얼마 됐다고요? 1억 원 됐습니다. 자, 그럼 됐죠? 이때 정이 Y 토지로부터 받을 금액이 얼마인가? 정이 Y 토지로 받을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어렵게 문제 푸실 필요가 없죠. 왜? 이시배당하고 동시배당은 결과가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런데 그럼 둘 다 경매 넘겼으니 동시에 배당을 받든 이시에 배당을 받든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 그러면 동시배당 공식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동시배당의 공식. 자, 가시죠. 여기가 3억 원이고 여기가 1억 원이다. 그럼 비율이 몇 대면? 3대 1이다. 그런데 갑이 받을 돈이 얼마다? 2억 원이다. 자, 그러면 2억 원이니까 얼마로 책정해야 된다? 그쵸? 여기 부분에 1억 5천. 여기 부분에 5천. 3대 1이 비우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1억 5천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병은 얼마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1억 6천 중에서 1억 5천, 3억 원 중에서 1억 5천 받아가니까 남는 돈 1억 5천을 받겠네요. 아, 1,000만 원 좀 부족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1억인데 5천이니까 여기도 이제 얼마 받을까요? 7천을 다 받는 게 아니라 5천을 받아갑니다. 2천이 남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답은 4번 5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둘 다 경매에 넘어가면 결과는 동시배당이랑 똑같이 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 밑에 2번 2024년도 간평사 기출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하나는 채무자의 재산이고 하나는 또 누구의 재산이라고요? 물상보증인 재산이네요. 자, 그럼 한번 따져보도록 하죠. 자, 그대로 가십니다.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 그럼 누가 채권자? 갑 됐고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채무자? 을의 3억 원이니까 요거를 을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런 뭐라고요? 3억 원 채권. 자, 여기 부분에 3억 원으로 바꾸십니다. 3억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 다음에 을 소유 X 토지와 병 소유의 Y 토지.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이 병 소유의 Y 토지 되겠습니다. 물상보증인이죠. 물상보증인. 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했고, 정은 X에 대해서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 거기 나와 있는 정은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 후 갑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자, 갑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다. 요거 경매로 휘리릭 넘겼고요. 그 다음에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았대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에 2억 원으로 바뀌겠습니다. 그 다음에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합니다. 여기 부분도 경매를 휘리릭 신청해서, 자, 얼마를 받느냐면 3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문제를 쉽게 풀게 하기 위해서 둘 다 뭐 했다? 경매를 넘겼다. 둘 다 경매를 넘겼으니 또 뭐로 문제를 풀면 똑같다. 동시배당으로 문제를 풀면 똑같다. 자, 그래서 정의 X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정의 X대금으로부터 여기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 여러분 하나는 채무자 재산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재산이네요. 자, 경매를 넘기게 되면
경매를 넘기게 되면 동시배당이랑 똑같이 자, 갑은 여기서 뭐를 받아간다? 전액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전액을 받아가니까 여기서 남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여기서 받아가면 안 된다 그랬죠. 물상보증인 재산은 받아가면 안 된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는 얼마가 된다? 빵원. 그래서 빵이 되겠습니다. 그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예상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예상 문제 보시니까 요거는 예상 문제는 둘 다 채무자 재산인 경우를 예상 문제로 준비를 했네요.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 갑은 을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입니다. 을 이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담보를 하기 위해서 을 소유의 X토지와 Y토지 각각의 1번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병은 을에 대한 2억 원의 피담보 채권을 가지고 X토지에 자, 여기 부분에 병이 탁 들어오면서 금액이 얼마라고요? 2억 원의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2억. 자, 그럼 여기 부분이 3억이었고요. 여기 부분이 3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여기는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었지요.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X토지와 Y토지는 각각 4억 원, 2억 원에 매각되었다. 자, 여기가 4억, 여기가 2억.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버리시면 좀 편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배당이 이루어졌다. 또 그냥 주네요. 동시배당. 자, 그러면 동시배당 한번 또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자, 동시배당인데 모두 채무자의 재산일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경매 목적물의 대가에 비례한다. 그러면 비례해서 요게 4억 원 대 2억 원, 2대 1이네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얼마를 받아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2억 원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2억, 여기는 얼마죠? 1억, 이렇게 배당을 받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4억 원에서 2억 원을 받아가니까 얼마가 남나요? 2억 원.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3번의 정답은 4번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2억 원을 받아가는 게 맞지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마지막 문제 0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04번 문제는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셔야 되겠네요. 하나는 물상보증인 재산이고 하나는 채무자의 재산인 케이스입니다. 자, 갑이 5천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요? 갑이 5천만 원. 그럼 여기 부분을 5천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을 소유의 X 부동산과 자, 여기가 을이고요. 그 다음에 자, 물상보증인 병 소유 Y 부동산,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Y 부동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그 정이 4천만 원 채권으로 X 부동산의 무가 3천만 원 채권으로 Y 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 했으니까 여기 부분은 정이 들어오고요. 자, 여기가 4천만으로 바뀌겠습니다. 만은 뺄게요. 자, 그냥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무는 한 거죠. 자, 그래서 Y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가 3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이 무로 이렇게 싹 바뀌고 여기 부분이 3천. 여기 부분은 이제 당연히 5천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X 부동산과 Y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해서 X 부동산은 자산이 6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4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얼마나 쉽습니까? 동시배당을 걸어주네요. 자, 그래서 동시배당하는 경우에 갑이 Y 부동산에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뭘 물어봤습니까? 갑이 X가 아니라 Y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 있는 갑은 동시배당일 경우는 어디서 다 받아가라고요? 채무자의 재산을 다 받아가라고요. 그럼 5천 반은 다 받아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남는 돈은 얼마입니까? 남는 돈 여기서 5천을 받아가니 남는 돈이 1,000만 원 남고 얘는 1,000만 원 배당 받아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요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빵원. 자, 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공동저당이라는 부분이 어렵지 않죠. 항상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이 같은 결과를 낳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를 풀기에 아주 쉽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